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잠시 제가 인용을 했던 이 포스팅 글이에요. 이거는 퍼스트 페이지 싸게라는 사이트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에이전시, SEO에 관련된 에이전시라고 이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쓴 글 중에서 이번에 다뤄볼, 어제 잠깐 보고 제가 아침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아본 내용은 이거예요. 24년도 구글 알고리즘 랭킹 팩터, 그러니까 24년도에 구글에서 알고리즘, 이게 순위를 올려주는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이들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PT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PT 만드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오랜만에 하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 2024 1분기 업데이트 각 요소에 대한 설명 및 작년의 변경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서론에서는 퍼스트 페이지 싸게라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글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이 리포트에 제시한 팩터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가장 큰 웨이지 비중을 21%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파고 있는 백링크는 세 번째 14%.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조금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두 가지는 피트니스, 그러니까 신선함하고 신뢰성은 이제 6%, 5%지만 새롭게 진입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선하고 신선함하고 신뢰성,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오네요. 신선함은 이전에 1% 미만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카테고리인데, 신선함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몇 퍼센트였죠? 신선함이 6%를 나타내면서 여섯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랭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신선함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말 그대로 그 포스팅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러니까 죽어있는 1년에 한 번 포스팅하는 글하고, 그냥 블로그로만 생각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1년 전 마지막 업데이트 글이 1년 전이었어요.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포스팅되고 있는 글이 더 중요하다. 더 가중치를 더 쳐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성인데요. 신뢰성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뢰,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챗GPT를 통해서 이제 워낙 가짜 문서들이 대량으로 이제 발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4년도에 구글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이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렇게 신뢰성이 높진 않지만 새롭게 진입한 이제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Your Money, Your Life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Your Money, Your Life 알고리즘이란 것은 구글 검색 결과에서 금융 및 건강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페이지, 이제 포스팅을 대상으로 하는 업데이트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뢰를 말하고 있잖아요. 금융 정보나 건강 정보가 신뢰도가 떨어졌다, 가짜다, 그럴싸하게 써주는 챗피치가 써준 글이 있긴 한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안 맞았어요,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정보나 건강정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쓰레기 글이겠죠. 읽음으로써 더 헷갈리거나 읽음으로써 가짜 정보를 갖고 내가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글을 안 쓰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고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름이 바로 Our Money, Our Life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백링크는 여기 숫자적으로 봤을 때 24년도에는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때 50%를 이상을 차지했던 백링크이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넘버 3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백링크가 그 왜 예전에는 이렇게 중요도가 됐냐면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이제 어떤 여기 나오죠. 구글 초기 검색 알고리즘은 웹페이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독립적인 판단을 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판단을 못해서 이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로부터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링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고 이 사이트가 신뢰도를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구글 자체로 판단을 못하니까 이 사이트가 백링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아, 이 사이트가 좀 그래도 유명한가 보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중이 낮아졌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걸로만 그게 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구글 알고리즘이 신뢰도를 그러니까 랭킹을 올리는 신뢰도 그러니까 요소 중에서 백링크 말고도 다른 요소를 갖고도 이제 비중을 더 높이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신뢰도 새롭게 들어온 신뢰도라든가 신선함 이런 요소들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얘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링크 알고리즘 내에서 중요성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요소들이 점점 비중이 커질 거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신뢰도하고 신선도 새롭게 포스팅이 되는 거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글이냐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라서 이 백링크의 비중은 점차 감소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참여도라는 것은 비중이 약간 줄긴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요소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참여도 말 그대로 사용자가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건강 관련된 글을 암에 의심이 돼 갖고 글을 검색을 했어요. 아, 이걸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댓글로 답변도 달아주고 이런 사용자 참여도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 이건 뭐냐면은 글을 쓰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어디서 인용만 해오거나 챗GPT를 통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만든 글이 아니고 특정 분야 전문성. 내가 의사라든가 의사인데 내가 이 건강 관련된 글을 내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가 내가 만약에 꽃집을 하고 있는데 꽃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가 그러면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말하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백종원 아저씨가 음식에 대해서 막 브라브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뢰가 가겠죠. 전문가가 쓰는 어떤 글, 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거랑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챗GPT 때문에 가짜 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이런 요소들이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이상한 전문 용어가 나오죠. 허브 앤 스포크 SEO라는 게 있어요. 그 허브 앤 스포크 SE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허브 앤 스포크는 주요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고수준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가 밀접한 관련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보조 페이지를 연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SEO 기법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허브 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예요. 허브하고 스포크. 이제 허브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키워드를 다룹니다. 허브 페이지는 정말 제가 만약에 꽃집이다. 그러면 꽃집 중에서 내가 메인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글을 이제 써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글들은 고퀄리티로 우리가 정성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에서 높은 순위에 이제 상위권에 든다는 거죠. 글이. 이런 글들이 상위권에 드는 게 많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 허브 페이지들은 메인 키워드를 갖고 정성 포스팅을 썼고 고퀄리티의 글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걸려있는 글들이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스포크 페이지는 이 특정 토픽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부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내부 링크를 통해서 이제 메인 주제가 있고 그걸 클릭해서 또 설명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얘가 이거예요. 위키백과 같은 데는 보면은 우리가 메인 키워드를 들어갔어요. 그럼 그 설명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다가 그 중간중간에 또 그 이제 세부 링크 또 링크가 있어요. 그걸 또 누르면 또 밑에 좀 서브 페이지로 가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눌렀을 때 이제 자세한 서브 페이지, 서브 설명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또 있다. 이런 기법,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허브 앤 스포크 SEO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바일 친화적인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23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말은 구글이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을 데스크탑, 이제 일반 PC, 데스크탑 버전보다 먼저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냥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모바일 페이지가 없는 사이트 A하고 반응형 페이지가 있는 B 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키워드에 그러면 무조건 반응형 페이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검색을 먼저 한다. 그래서 랭킹에 더 순위에 더 올라간다. 점수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요즘 모바일을 다 만들죠. 아니면 반응형을 만들든지. 그리고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매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게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engaging 컨텐츠예요. engaging 컨텐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검색할 만한 주제를 갖고 글을 써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토 포스팅을 해갖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발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도 떨어지고 맞는지 그러니까 챗 GPT가 만들어 갖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새로 썼다고 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신선도는 맞겠지만 여기서 아까 말한 인게이징 컨텐츠 매력적인 컨텐츠 사람들이 찾을 만한 컨텐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발행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첫 번째입니다. 넘버 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글, 모든 포스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이제 AI에 의지하지 말고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오늘의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타이틀에 있는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도는 15%예요.
구글은 예전에는 이제 구글에서는 여기서 영어로 볼게요. 바이 웹캠 하고 바이 웹캠스 하고가 이제 달랐어요. 다르게 쳐줬나 봐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을 때 띄어쓰기를 하냐? 궁금했었죠. 붙였을 때하고 띄어쓰기 할 때하고 검색 결과가 다르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웹캠 구매와 웹캠 구매하기와 같은 차이가 뚜렷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 그렇게 뚜렷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알고리즘에서의 가치에 관계없이 이 요소는 여전히 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 띄어쓰냐 안 띄어쓰냐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미세하게 S가 붙냐 안 붙냐는 이 결과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 메타 타이틀에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메타 타이틀에 키워드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부 링크는 2%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내부 링크가. 그만큼 내부 링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아까 백링크도 이제 포인트가 좀 떨어졌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다른 요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하고 모바일 친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높아지면서 이제 비중이 내부 링크하고 백링크 같은 비중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링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백링크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헤더 태그 내 키워드 또는 URL 내 키워드는 이제 구글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워드프레스 주소를 나타낼 때 이죠. 주소를 할 때 숫자로 되어 있는 기본을 이제 그 제목으로 나타내게끔 변경을 많이들 했었죠. 그죠? 고유 주소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목에 키워드가 이제 제가 쓴 제목에 키워드가 URL 주소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아주 중요하진 않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은 퍼센트가 낮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O 툴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랭크매스를 저걸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링크 내 키워드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헤더 태그에 키워드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오늘 좀 길게 한번 봤는데요. 메타 타이틀에 있는 키워드, 메타 타이틀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검색 결과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검색 결과에 보여주는 게 한 줄 이제 진하게 나오는 게 이게 메타 타이틀에 있는 글이거든요.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가 말하려는 그 컨텐츠의 키워드가 거기에 메타 타이틀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요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필수 요소예요. 그렇지만 구글에서는 나머지 사항들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중요도로 높지 않는 상위권이 아니지만 하위권에 있는 애들, 특히 예를 들어서 어, 모바일 친화성, 페이지 속도, 그다음에 사용자 참여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한다. 이 관심을 전혀 안 했다. 요소가 점수가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순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골고루 비중은 다 다르지만은 골고루 자기네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 지켜가면서 이제 SEO에 노력을 해줘라. 포스팅을 할 때 글을 신경을 좀 써줘라. 이런 뜻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가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 블로그, 이 사이트에서 이제 언급한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요소들이 새롭게 24년도에 두각을 나타냈고, 어떤 비중들은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 특징을 요점 정리를 하면은 이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가짜 글들이 조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알죠. 그런 가짜 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글, 신뢰도, 그 다음에 꾸준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로 포스팅하는 정성 포스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반면에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들이 좀 전에 말한 그런 요소들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게 백링크의 비중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항목들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시 그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 영상이 좀 학문적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주변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창 닫기 전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